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넓게 범위가 적용된다는 것이죠. 자, 이런 내용이 이제 시설개론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또 공부하시다 보시면은 아마 건축과 관련된 일을 하지 않으신 분들, 대부분 일반인들이죠. 용어들이 참 생소할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우리 기본서에 보시면은 내용에 이제 설명이 이제 다 돼 있거든요. 그런데도 처음에 접근하시면은 굉장히 어려운 용어들이 많아요. 일상적인 용어들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용어들을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거. 물론 지난번 시험에도 그런 이제 특이한 용어들이 몇 개 나왔었죠. 그래서 그런 용어들을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기본서에 이제 다 그 내용이 이제 적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적인 용어로 적어져 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죠. 그럴 때는 이제 우리 또 전문 용어 관련 해설 집이 따로 있을 거예요. 뭐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이제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 눌러보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 시간 돼 가지고 이제 찾아보신다거나 이렇게 하시면 또 이해가 더 빠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문제를 풀다 보면요, 우리 여기 내 있는 내용 문제만 나온다면 다행인데 상식, 시사적인 문제까지도 출제가 돼요. 지난번에도 그랬었죠. 베르누이 정리 그런 문제도 나오고요. 근데 그런 것들은 대부분 다 틀리게 되진 않아요. 우리 시설개론과 관련된 지문에서 이제 맞지 않는 그렇게 찾는 그런 형태로 이제 문제를 냅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까지도 상식적인 내용까지도 가끔가다 지문에 묻어서 나온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 시설개론의 좀 특이한 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전체적인 이제 경향은 이렇게 된다는 거 좀 보시고요. 자, 그럼 밑에 몇 개 이제 서술 해놨는데 기초적인 거 좀 보십시다. 자, 먼저 첫 번째 건축 구조 편형. 자, 먼저 건축물의 정의가 나와 있죠. 자, 건축물이다. 이건 건축법이 규정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에서 지붕과 기둥 또는 벽, 그 얘기는 지붕과 기둥이 갖춰져 있어야 되고요. 또는 이란 얘기는 지붕과 벽이 갖춰져 있어야 되는 얘기예요. 물론 지붕, 기둥, 벽이 다 갖춰도 건축물이고요. 그리고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창고, 점포, 차고 등을 모두 포함해서 건축물이라고 한다. 기본적인 개념이 자체고요. 그 다음에 건축구조학. 우리가 지금 1편에서 건축구조에 대한 걸 배우는 거죠. 그래서 건축구조학. 학문적 측면이죠. 건축구조학은. 그래서 건축에 비치는 자연 또는 인위적인 여러 현상에 대하여 가장 합리적으로 맞추고 건설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결국 건축 구조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그럼 건축 구조는 뭐냐? 건물을 짓는데 구조적 측면으로 외력에 대해 자연력에 대해서 외부 힘에 대해서 튼튼하게 안전하게 무너지지 않게 지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제 측면을 따진 게 건축 구조예요. 그걸 연구하는 학문이 바로 건축 구조학이다. 그럼 건축 구조의 목적은 뭐냐? 바로 건축물을 지었을 때 자연적, 인위적인 외부의 파괴 작용으로부터 보호하는 것. 그게 이제 건축 구조학의 궁극적인 목적. 그래서 튼튼하게, 견고하게 구축하여 건축물 본래의 사명을 안전하게 발휘함과 동시에 수명 연한을 최대한도로 연장시켜 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 즉 수명을 연장하는 것, 내구성을 더 연장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건축 구조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자, 그게 이제 기발적인 이제 개념 자체였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하중과 부절인데 하중, 요게 요즘에 시험에 계속 출제가 되죠. 계속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하중이 되어 봅시다. 자, 하중은 건축물에 미치는 물리적인 힘, 즉 건축물에 가해지는, 외부에서 가해지는 물리적인 힘을 하중이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즉 건축물에 누르는 힘, 건축물에 누르는 힘이요. 이걸 하중이라고 한다. 그래서 고정하중과 적지하중, 적설하중은 중력작용에 의해서 수직으로 작용하고, 풍하중과 지진하중은 수평방향으로 작용한다. 자, 그런데 이제 이걸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장기하중이 있고 단기하중이요. 장기하중과 단기하중. 글자 그대로 장기하중은 건축물에 오랜 기간 동안 미치는 하중을 장기하중이라고 그래요. 장기적으로 수명이 다 될 때까지 미치는 하중을 장기하중. 자, 여기는 또 두 개로 나눠지죠. 하나는 고정하중이 있고요. 적지하중이요. 고정하중, 적지하중 깨달아집니다. 그 고정하중을 다른 말로 사하중이라고 해요. 죽어있는 하중, 움직이지 않는 하중. 적지하중은 움직이는 거니까 활하중이라고 하죠. 자, 그럼 그 고정하중은 건축물 자체의 무게, 그 자신의 무게. 그래서 건물 자신의 무게. 그걸 이제 고정하중으로 합니다. 즉 기초, 기둥, 벽, 보, 바닥판, 지붕 등등 있죠? 이런 것들의 골조 자체예요. 건물 골조 자체에 해당되는 무게, 그걸 고정하중이라고 한다. 따라서 이런 골조 자체는 수명이 다 될 때까지니까 어디에 속해요? 장기하중에 속한다는 것이죠. 그럼 충분히 견뎌줘야 되죠. 기둥의 무게, 벽의 무게, 보의 무게, 바닥판의 무게를 못 견디면 어떻게 돼요? 무너진다는 거, 붕괴된다는 거. 하니까 충분히 견디도록, 지지하도록 반대해야 된다. 구축해야 된다. 그래서 고정,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고정하중, 사하중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적재하중. 적재하중은 적재물. 하니까 건물에서 활동하는 사람의 무게, 적재되는 기구, 설비물 등의 무게. 그래서 바로 적재물, 설비물, 그리고 사람 등의 무게를 우리가 적재하중 그렇게 얘기하죠. 다른 말로 활하중, 움직이니까 활하중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시험에 꼭 나오죠. 시험에요. 자, 그 활하중은 또 두 개로 나눠지죠. 바로 등분포 활하중과 집중분포 활하중이 있다는 거야. 균등하게 분포되는 활하중과 한 곳에만 집중되는 집중분포 활하중, 이렇게 이제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 12회 때도 이것 가지고 문제를 출제했고요. 지난 13회 때도 바로 활하중에 대한 것을 문제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중에서 활하중이 가장 큰 곳은, 가장 무게가 무거운 곳은 어디냐? 그럼 결국 이제 등분포 활하중에 대한 것이죠. 등분포. 그래서 거실이라든가 주방이라든가 보다는 등분포 활하중이 집중되는 것은 베란다. 이쪽이 등분포 활하중이 건축 구조 기준이라는 법률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베란다 쪽이 3kN per 제곱미터입니다. 거실, 그다음에 방, 그다음에 욕실 이런 데는 거실, 방, 욕실 이런 데는 2kN per 제곱미터 이렇게 작용하도록 설계가 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가지고 지난 13회 때 출제가 됐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아주 전문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는데 우리 시설개론의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는 게 좀 특이한 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었어요. 어쨌든 기본 개념을 알아주셔야 되고요. 이건 이제 나중에 이제 공부가 좀 어느 정도 중급 이상 되었을 때 그때 이제 더 다뤄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단기하중이 있죠. 단기하중은 그냥 개념 용어만 하시면 돼요. 요거 가지고 시험 문제 되지는 않습니다. 별로. 낸다면 다음 중에서 이렇게 되죠. 다음 중에서 장기하중에 해당되는 어떤 것인가 이렇게 시험 문제 되죠. 자, 단기하중은 건축물에 단기적으로 미치는 물리적인 힘, 단기적, 그냥 일시적이요. 일시적으로 미치는 물리적인 힘을 단기하중으로 하는데 바로 풍하중, 그다음에 지진하중, 다음 적설하중, 그리고 충격하중.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단기하중에 해당이 되죠. 자, 그럼 풍하중은 당연히 이제 바람이고요. 지진하중은 지진이죠. 적설하중은 눈의 무게. 충격하중은 외부의 어떤 충격 가해졌을 때 미치는 힘을 충격하중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아까도 위에서 얘기했지만 거의 대부분의 하중은 중력작용으로 위에서 아래로 작용한다.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작용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수직력, 수직방향력 이렇게 작용하죠. 또는 연직력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풍하중과 지진하중이요. 이 풍하중과 지진하중은 수평방향으로 작용한 하중이다. 그래서 이건 수평방향. 그래서 횡력, 횡하중이라고 얘기하죠. 횡력 또는 횡하중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밖에도 충격이나 건조 수축, 온도 변화에 따른 신축과 같은 여러 가지 하중이 작용한다. 또 지하실 같은 경우에는 지하실의 외벽, 옹벽의 토합과 수합 등이 작용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건축물에 가해지는 하중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크게 장기하중, 단기하중 구별하시고 장기하중에는 고정하중과 적재하중, 즉 사하중과 활하중이 있다는 거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상한 게 여기까지 계속 시험 문제 나오니까 좀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제 본 수업 시간에 꼭 기억을 해두신 게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응력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방금 했던 하중, 그럼 뭐예요? 건축물의 외부에서 가해지는 누르는 힘을 하중이라고 그랬죠. 그럼 건물이 뭐 해야 됩니까? 버텨줘야 되죠. 못 버티면 붕괴되죠. 그래서 그 자재 자체가 외부의 어떤 힘에 의해서 버티는 힘, 반발력, 그걸 응력이라고 그래요. 내부에서 저항하는 힘, 내부에서 저항하는 힘을 응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조 내부에서 발생하는 하중 및 외력에 처한 힘으로 장기 응력과 단기 응력이 있다. 자, 그래서 장기 응력은 바로 이거예요. 장기 응력은 요 장기 하중에 대한 저항력을 장기 응력이라고 해요. 여기에 대한 저항력을 장기 응력, 즉 이거예요. 고정하중과 적재하중 있죠. 이걸 버티는 힘, 내부 반발력을 장기 응력이라고 하고, 그렇다면 단기 응력은 단기 하중에 대한 저항력을 단기 응력 그러면 안 돼요. 왜냐? 이것만 건물이 버티면은 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건 버텨줘야 되죠. 건물 자체이니까, 건물 자신이니까. 그래서 장기 하중은 버텨줘야 되고, 그리고 이것까지도 버텨줘야 된다는 거. 따라서 요 두 개를 합해 놓은 거. 이 두 개, 장기 하중과 단기 하중에 대한 저항력을 단기 응력